우리 변기수 씨는 스케줄이 어때요? 굉장히 빡빡하시죠? 많이 출연하지 않으시나요? 아, 요즘에 빡빡해서 제가 줄였습니다. 네. 아, 그래요? 근데 와우. 뭐 아침에 뭐 일어나서 스케줄이 있는 날에는 스케줄을 하고 그다음에 또 저녁 때는 가게를 가요. 또 네. 아내랑 가게를 하고 있어서 거기서 일을 하다 보면 한 1시쯤에 마감을 하거든요. 그럼 집에 들어오면 뭐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그때밖에 볼 시간이 없으니까 아하. 다시 보기로 해서 한두 편 보다 보면 한 새벽 3, 4시? 아이고. 그쯤 잠드는 것 같아요. 네. 다들 그렇게 바쁘게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자기 분야에서. 근데 여기에 적절한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가장 먼저 드립니다. 왜냐하면 누가 저에게 물어봐요. 너 건강 전문 기자인데 건강에 제일 나쁜 거 한 가지가 뭐야?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. 과로와 스트레스입니다. 왜냐하면 여러분이 과로나 스트레스를 이렇게 들들 볶이면요. 여러분 몸의 면역이 떨어집니다. 반면 염증은 확 올라가요. 네, 제가 여기 출연하느라고 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요. 아니, 생전에 안 나던 뾰루지가 여기 났어요. 여기 조그맣게. 염증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. 신기합니다. 여러분,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왜 폐암으로 돌아가셨죠? 사람들이 담배를 연상을 하죠. 이주일 씨 폐암은 서남이라는 폐암이거든요.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서남이라는 폐암은요. 한평생 담배 한 모금 피우지 않은 여성들에게 흔한 거예요. 근데 그분이 폐암 진단받기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? 애지중지하던 4대 독자 외아들이 숨졌잖아요. 교통사고로. 그래 그날 이후로 이분이 턱에 수염도 안 깎고 식음을 전폐하며 살았다는 얘기죠. 그때 큰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 면역이 떨어지고 암세포가 암으로 됐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건 항상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 한다. 아프리카의 얼룩말은 위궤양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책이죠. 미국의 동물학자인 사폴스키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. 자, 얼룩말에게 위궤양이 없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? 스트레스가 없다? 네, 맞는 얘기예요. 여러분, 얼룩말들이 어떻게 살죠? 풀을 뜯으면 저기 한 200~300m 근처에는 사자들이 어슬렁거리죠. 여러분 같으면 내가 밥을 먹고 있는데 저기 사자가 있으면 편안하게 드실 수 있어요? 여기 뭐 속 쓰리고 난리가 날걸요? 근데 얼룩말은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. 실제로 이분이 얼룩말 배를 갈라 부검을 해보면 위장이 깨끗해요. 물론 이제 그렇게 살다가 사자한테 잡아먹히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적어도 풀을 뜯는 그 시간만큼은 평화롭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유유자적 밥을 먹는다. 그게 우리 현대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. 그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. 연어 아시죠? 연어. 연어는 그냥 수천 킬로미터 바닷가에서 강물로 거슬러 올라오잖아요. 온몸이 그냥 상처를 입으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알을 낳고 딱 죽잖아요. 근데 신기한 건 이 사폴스키 박사님이 죽기 직전에 연어죠. 배를 갈라갖고 이 배 안에 부신이라고 하는 장기가 있어요. 요걸 딱 떼고 그다음에 꿰매갖고 다시 넣어주면 얘네들이 죽지 않고 몇 달을 더 산다라는 얘기입니다. 부자라는 말은 이제 액세서리, 부사장할 때 부 그런 뜻이에요. 씨는 콩팥이고 우리 좌우에 콩팥이 있잖아요. 여기에 작은 장기가 붙어 있거든요. 그게 부신입니다. 여기 붙어 있는 게 부신이에요. 네, 요 노란 게. 우리 뇌가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여러분이 막 어려운 시험 문제를 풀거나 상사에게 뭐 들들 볶이거나 그러면 우리 뇌에서 부신에다가 교감신경을 통해서 막 신호를 보내요. 와, 지금 사자가 쫓아오고 있다. 너 빨리 도망가라. 그러면은 이 부신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막 분비해요. 그러면 이 호르몬 때문에 혈압, 혈당 올라가고 근육으로 피를 보내고 막 숨도 거칠게 쉬고 그래서 내가 짧은 시간 안에 큰 힘을 발휘해서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얘기죠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잠깐 그럴 때는 이게 도움이 되는데요. 늘 이렇게 살면 저 부신이 탈진에 빠진다. 지치는 거예요. 피곤한 거죠. 예, 그냥 축축 늘어집니다. 맞아. 예, 늘 무기력하고 나른하고 왜 현대인들이 필요하냐?
이 부신이 지쳐 있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팅팅 붓다가 나중에는 그냥 넉아웃되고 병에 걸리고 죽는 거예요. 좋은 컨디션으로 살 수 있을까? 부신을 다스려야 돼요. 쉴 때는 완전히 쉬어야 돼요. 그래서 부신에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하나도 안 나와야 돼요. 여러분이 이렇게 편안할 때는 분비가 제로. 그러다가 여러분이 뭔가 위기가 생기면 뭐 직장에서 큰 일을 해야 되고 시험 문제 풀어야 되고 스트레스 상황 때는 코티솔이 쭉 나와줘야 합니다. 이렇게 낮게 휴식 때 유지되다가 분비될 때는 크게 분비가 돼야만 내가 일을 할 때는 큰 힘을 발휘해서 피로를 모르고 왕성하게 일을 한다.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면 다시 뚝 떨어지고 또 이렇게 쭉 가야 돼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쪼록 쉬어야 돼요. 그래야만 부신을 달랠 수 있다. 어떻게 쉬느냐? 여러분이 편안한 걸 해야죠. 그냥 막연하게 빈둥거리고 늘어져 있고 이게 쉬는 게 아니에요. 제가 말한 휴식은 상당히 적극적인 휴식을 취해야 한다. 잘 계획된.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부신을 달래고 왕성하게 피로를 이기고 살 수 있다.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.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집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쉬고 있는 것보다 네. TV를 보고 있는 시간이 되게 편안하고 좋거든요. 네. 그러면 저희 엄마가 항상 좀 TV 보지 말고 그냥 좀 쉬어라 그러는데 저한테는 그 TV 보는 시간이 저한테는 휴식인 거죠. 네, 저는 본인이 제일 행복한 걸 해야죠. 네,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행복함이라고 하는 건요, 자극적인 쾌락은 아닙니다. 도박을 할 때 내가 원하는 패가 딱 뜨면 짜릿하잖아요, 뭐 이런 거. 이런 거는 안 좋은 쾌락입니다. 그렇게 쉬면 안 되고요. 희로애 락의 마지막 락, 즐거울 락. 이거는 이완형 쾌락이죠.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맛있는 밥을 먹고 나면 편안하고 졸리잖아요. 그 엄마 옆에 이렇게 누워있을 때 엄마가 뭐 이렇게 머리 쓰다듬어 주면 졸리잖아요. 그런 느낌. 그런 느낌을 자주 경험하는 게 이 부신을 달래는데 도움을 줍니다. 그래서 우리 가은 씨가 말씀하신 TV 보는 게 그냥 자극적이지 않고 편안하고 행복하면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어떻게 쉬는 게 가장 중요하냐? 의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잠을 자는 겁니다.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요, 하루에 7시간 반 정도 잘 때 우리 건강이 가장 좋아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7시간 반을 중심으로 뭐 8시간 내지는 7시간 하루에 그 정도는 자야 내가 건강해진다.